싸이월드가 고인이 된 회원의 사진과 동영상, 다이어리 자료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고인이 남긴 소중한 추억을 다시 꺼내볼 수 있겠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게 싸이월드가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전달하겠다 이렇게 혹시 밝혔습니까? 네, 지금 그 싸이월드가 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은 크게 이 공개 또는 비공개된 개인 게시글, 그다음에 일기장, 다이어리라는 일기장, 네. 그리고 사진첩,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방문했다는 것을 남기는 방명록 등인데요. 일단 비공개 정보는 이렇게 이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게시글과 사진첩 등을 대상으로 해서 유족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본인 스스로가 고인이 비공개를 해뒀던 부분까지 다 전달하는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그거는 현재 대부분의 싸이월드를 포함한 국내 대부분의 이 포털이랄지 뭐 다음이랄지 카카오랄지 아니면은 뭐 네이버도 그렇게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 싸이월드 측에 고인의 미니홈피를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네. 과거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숨진 장병들에 대해서 유족들이 또 이메일 접근 권한이나 아니면 싸이월드 미니홈피 접근 권한을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일종의 정책이 바뀐 겁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싸이월드는 당시에 유족들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이메일 접근 권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네. 다만 유가족이 미니홈피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 이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그 당시하고 차이점들은 네. 그 당시에는 접근 권한 부여에 대한 지금도 이 법적 근거는 없지만 네. 법적 근거하고 그다음에 약관의 근거도 없었을 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디지털 자산의 상속이라는 가치보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가치를 더 중요하게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디지털 유산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거를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SNS 활동을 통해서 온라인상의 많은 디지털 자산들을 생성하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게시글이랄지 사진이랄지 이런 거고요. 디지털 유산이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생전에 디지털 기기 또는 사이버 공간에 남긴 디지털 흔적을 의미합니다. 휴대폰은 물론이고 SNS, 블로그 등에 올린 게시글, 사진, 댓글, 동영상, 게임 아이템, 뭐 가상자산 등이 대표적인 디지털 유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디지털 유산 상속이란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작성, 획득, 보관, 관리한 디지털 자산을 물리적 유산처럼 자산으로 인정해서 이용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처리해주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서를 그러니까 사망하기 전에 고인이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들한테 유류분을 이제 나눠서 갖도록 돼 있잖아요. 약간 네. 그런 개념은 있을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고인이 사전에 어떤 생존할 때 동의하는 뭐 동의서를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상태인데 고인한테도 사실 사생활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숨기고 싶었던 것도 있었을 텐데 그걸 다 들여다보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 게시글 같은 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진첩도 마찬가지고요. 예. 공개된 게시글이 있고 공개된 사진첩들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비공개된 게시글이나 사진첩들은 이 유산의 대상이 디지털 유산의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이 국내를 망라한 모든 이 포털이나 아니면은 구글이나 애플들이 비공개된 자산 그리고 공개된 자산 그리고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이 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정한 사람들을 정해서 그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할지를 미리 지정해주면 그러면은 그 사후에
망자가 돼서 사후에 이제 그 사람이 지정한 방식대로 처리해두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현행 법상으로 사이버머니나 아니면 가상화폐 이런 거 고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그거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게 현행 법상으로는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요. 통상적으로 이 약관을 통해서 그 게임 아이템의 경우에 네. 이 바로 디지털 유산으로 볼 수는 없고요. 디지털 유산을 이렇게 상속하는 대신에 디지털 유족들에게 게임 계정 명의 변경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상속자가 사용했던 게임 계정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게임 아이템도 있을 거고 가상 자산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 게임 계정 명의 변경을 이렇게 상속자한테 제공해 줌으로써 그 망자의 이 계정에 속해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약관을 개정한 싸이월드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특히 이 사이버머니와 같은 가상자산의 이 상속 가능성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싸이월드의 추가적 조치와 변화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인 거를 상속받는 개념이 아니라 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의 명의를 자녀 이름으로 변경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거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안에 사이버머니나 아니면 가상화폐라든가 여러 가지 계정들이 같이 있거나 하면 그걸 자연스럽게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되기는. 예, 현재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자녀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나눠 가질 수는 있습니까? 유류분처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전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자산을 이렇게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할 수 있고 여러 명이라면 여러 명의 이 근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에 그러면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어떤 자산 문제를 떠나서더라도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고인의 개인정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도 현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네이버도 있잖아요. 디지털 유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유족들이 고인의 데이터를 요청할 경우에 블로그 글 등 공개된 정보에 한해서 유족들에게 백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글에 대해서는 유족이 요청 시에도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공개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유족에게도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므로 접근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카카오는 카카오 이 톡의 서비스상 사생활 침해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커서 좀 더 이 개인정보 보호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아이디에 대한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유족에게 전혀 제공하지 않고 가족이 사망자의 아이디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망자의 계정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네요. 그 서비스상 네이버가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보통 게시글이랄지 이런 건데 카카오는 이렇게 우리가 사생활로 이렇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서로 교환되고 있어서 이 서비스 특성상 다르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청취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비공개 글이나 정보는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SNS 톡 주고받거나 이런 게 비공개 정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한번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설정을 할 때 공개도 이렇게 친구랄지 이런 것은 공개 데이터라고 친구한테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데이터라고 공개 데이터로 볼 수 있고요. 자기가 이제 비공개로 이렇게 남겨주는 데이터 사진첩 싸이월드도 이제 사진첩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사진을 쭉 모아놨는데 어떤 거는 공개고 어떤 거는 비공개고 이렇게 하면 자기만 가질 수 있고요. 또 이제 거기에 일기장이라 그래서 다이어리 서비스도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개도 할 수 있고 이 비공개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공개를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정보 주체가 자기의 이 게시글을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한 부분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외국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디지털 자산 상속이
제일 먼저 이 서비스를 도입한 그 글로벌 기업이 구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메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작년에 애플이 도입했습니다. 애플은 작년 말에 운영 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이 본격적으로 이 디지털 유산 정책을 도입을 했는데요. 네. 사용자 사망 시에 가족이나 지인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이 애플은 굉장히 사용자 중심의 이 프라이버시 이 정책을 굉장히 강화시켰고, 한동안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법 집행기관이 뭐 이렇게 사용자의 이 애플에 들어있는 사진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엄격히 이렇게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네. 애플이 이제 그 정책을 약간 바꾸어서 이 디지털 유산에 대해서는 이 이용자의 아이폰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사전에 한 5명 정도 지정하고요. 그리고 사망 후에 그 5명이 이 아이폰에 들어있는 사망자의 사진이랄지 영상이랄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연락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렇군요. 구글도 네. 구글이 아까 얘기했듯이 좀 빨리 했습니다. 2013년도에. 네. 사전에 휴먼 계정 관리자라는 그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최초로 이 디지털 유산 상속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구글은 만약에 구글에서도 이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인이 된 사용자의 이 계정에 대해서도 그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네. 유족의 이 신분을 증명하면은 계정을 삭제하거나 계정에 남겨져 있는 데이터 뭐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2015년부터 이 사후 연락자라는 것을 지정해가지고 아까 이 애플이나 구글과 비슷한 이 디지털 상속, 이 자산 상속 서비스를 네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논쟁 어떻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저는 이게 이제 디지털 유산 상속과 이칠 권리라고 했어요. 라이트 투 비 포가튼 이라는 게 서로 연결돼 있고요.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칠 권리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이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요. 네.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사생활 침해가 없는 공개된 디지털 유산의 경우 상속인을 지정을 통해서 디지털 유산 상속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고인의 네. 사생활과 연결되는 비공개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 이칠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네. 소지한 사이버머니, 게임 아이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가의 이 가상 자산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유산 상속은 이 조속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이 향후 과제로는 상속인을 지정하고 상속을 해야 될 디지털 자산의 범위랄지 상속 방법 등에 대한 알겠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